이 짓이 계엄령 수사입니다. 계엄령 문건 수사. 계엄령, 대통령이 계엄령 준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2016년 12월 17일 날 김정은이가 죽은 지 4년째 되는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나는 혁명을 하겠다 라고 했으니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죠. 야당의 실질적 지도자가 혁명을 하겠다. 그리고 모 코미디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기각하기만 하면 청와대 담벼락을 제일 먼저 넘겠다. 이랬으니까 계엄령 선포를 검토를 했죠. 이 검토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를 높여서 사슴이라고 하는 문재인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송영무 국방교체, 군부 줄세우기 충성맹세, 개헌 군부 반발 사전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여러분들도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수순으로 가는데 해군 총장을 4개 기수로 건너뛰었습니다. 이 4개 기수를 건너뛰면 어떻게 됩니까? 중장급 이상 8명이 나가는데 그 자리를 누굴 갖다 채우겠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다가 문재인에게 충성맹세한 자를 갖다 채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무사 개혁안을 장영달이라고 하는 자가 들어가서 냈는데 30%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이 30%는 누가 나가게 되겠습니까? 보수 그리고 영남 위주로 다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를 채우죠? 좌파들로 채울 겁니다. 이게 개혁의 본질입니다. 문재인에게 충성하는 자를 계엄사 문건 이걸로 해갖고 우리 기무사령관을 자기 직속 사병들 집단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장군들 다 잘라내면서 4개 기수, 5개 기수 건너뛰면서 그 자리에 충성맹세한 자를 갖다 채우겠다고 하는 나라 파괴, 국방 파괴가 백주대낮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협치 목표는 개헌입니다. 협치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희상이는 국회의장이죠. 협치를 통해 연내 개헌을 추진하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연내 개헌이 문희상의 이제 후반기 2년 동안 국회의장을 하는 목적입니다. 추미애, 김병준을 찾아온 김병준에게 협치를 하자. 그 얘기는 개헌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5개당 협치하겠다. 미국에 가서 미국 국회의사당 의사당 앞에서 불짝 5명이 뛰면서 한 얘기가 협치를 하자, 개헌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은 문재인이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이다 하는 것은 북한 헌법 3조, 4조, 8조에 의해서 근로인민, 영어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중심입니다. 영방제 고려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 포석입니다. 문재인의 조카 통일 방안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화해협력, 지금 막 퍼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2단계가 남북연합, 2체제 2정부로 가겠다. 이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2000년도 6월 15일 날 김대중이가 김일성과 함께 김정일이와 함께 선포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글자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입니다. 남북정상회의, 남북강요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가시화될 겁니다. 자, 역사 교과서에 이 난리를 치면서 2월 달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이낙연이가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다가 지난 7월 달에는 그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종북 편에 선 이낙연이를 봅니다. 여기 역사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고 일부 자유를 삭제하고 일부는 넣어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헌법에서는 아마 자유가 삭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민민주주의로 전환하려는 의도입니다. 영토조항, 헌법 3조가 교과서 내용에 삭제됐습니다. 이 영토조항도 문재인이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마 다음에 나올 안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것은 날려버릴 심산입니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도 삭제했습니다. 교과서에 2020년부터 이렇게 가르쳐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해서 정부 수립이라고 함으로써 1948년에 건국을 국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을 위한 토성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3월 26일 날 문재인이가 개헌안을 이제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전자결제를 해서 발의를 했고 19일, 20일, 21일 조국이가 발표를 하고 했던 내용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했습니다. 5.18 민주화가 들어갑니다.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그래서 국민보다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공무원 노동 3권. 공무원 노동 3권이 뭡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노조가 생기면은 나라가 마비될 일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왜? 노동자, 농민, 사람 중심입니다. 지방 분권 국가 지향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했다. 사람 중심 사회주의 연방제헌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북한헌법 사람 중심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북한헌법 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사람 중심. 제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대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요 네 계급을 근로인민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 대중이 프롤레타리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 대중을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태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임종석과 문재인 정권은 작년 12월 달에 국회로 보내는 2018년도 예산안에다가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짰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중심이 뭡니까? 여기에 군인들은 이 사병들을 의미합니다. 병사들 87% 봉급을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저들은 맥주 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북한의 포로가 된 걸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걸 하면은 이제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 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버들이 10명 이상이 오셔갖고 이제 퍼달렸는데 전 세계인들이 이것을 이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동아, 중앙은 전혀 보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새롭게 조성된 정세의 흐름에 맞게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 중상을 중지하기로 한다. 2000년도 8월 11일 최학내라고 하는 한겨레 그 다음에 최칠남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나라 46명의 언론인을 대표해서 최학내가 여기다 썼습니다. 이것이 5개 항 중에 제 두 번째 항으로서 군인들이 앞으로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총을 적군을 향해서 발사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 총이잖아요. 총보다 더 강한 펜인데 이 펜을 이렇게 쓰겠다고 한 겁니다.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비방 중상을 중지하기로 한다. 총 쏘는 군대를 없애버린다. 총 쏘는 언론인들을 없애버린다. 이 반역의 짓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46명 플러스 47명의 저는 간첩단이라고 하는데 명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지원이가 인솔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최학래, 박본상, 리종대, 차일석, 금창태, 로성대, 송도균이, 장준봉이, 김진현, 송병준, 김영렬, 장대환이, 장명수, 김영용, 김경철, 김상훈, 리종덕, 김상영, 김부기, 김경수, 고재철, 우재찬, 문종석, 김종태, 안용순, 최승희, 서정호, 신화수, 김대성, 리문행, 권호경, 박흥수, 박신원, 유삼열, 김규철, 신대근, 장영배, 심상수, 리길령, 김성조, 박윤현, 김광석, 남선현, 이광호, 백인호, 표한수. 이 자들이
우리는 북한군이 내려와도 총 쏘는 군대를 안 만들겠다. 우리는 북한군들의 북한을 비방하는 것을 쓰지 않겠다. 이게 발목이 됐습니다. 이 발목이 된 걸 12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죠. 박지원 인솔 언론사 방북단, 아까 그 47명입니다. 북대화 내용 공개 협박 2012년 6월 12일 이때 박근혜가 대통령에 나오려고 준비하면서 종북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즈음에 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협박하느냐?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관 11일 공개 질문장에서 정부 여당 인사들, 대한민국이죠. 정부 여당 인사들 외에 1998년 방북한 동아일보 회장, 2000년 8월 방북한 국내 언론사 사장단에 대해서도 종북 빨갱이가 아니냐. 앞에 열거한 자들이 북한이 종북 빨갱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당시 북측은 외국 정상들이 제공하는 봉화 초대소를 사장단에게 내줬고 47명이 봉화 초대소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사 사장단은 북한 언론기관 대표랑 상호 비방 중지 등 5개항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교환했습니다. 아까 제2항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때 이미 대한민국의 언론은 간첩단이 되어서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언론이 왜 침묵하느냐? 저놈들이 다 간첩이 돼버렸는데. 야당도 이미 적화되었죠. 아까 서석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손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보시면은 사기 탄핵에 함구하고 있습니다. 234명에 63명이 한국당에 있어서 야당이 이제 정부 야당과 집권 야당은 있어도 이 자유야당, 민주야당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5.18 폭동 국회의원 투입 말하는 국회의원 보셨습니까? 문재인이 경제안보 파괴하는데 함구하고 있죠.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함구하고 있죠. 기적입니다. 300마리 국회의원들 중에 전자개표기를 말하는 국회의원이 한 마리도 없다는 기적입니다. 기적. 5구 대선 부정 선거 무효 함구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야당 브레이크 기능이 상실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홍준표의 공로라고 하면은 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좋아하는 면이 하나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3월 20날 아까 말씀드렸죠. 3월 26일 날 해외에서 결재해갖고 문재인이 개헌안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19일, 20일, 21일 사흘간 조국이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 20날 국회 개헌안 표결 처리 경우 국회 본의장으로 들어가는 자는 제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천 봉쇄를 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김병준이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언제가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 개헌안 표결 처리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권을 보장하겠다. 저는 물음표를 쳤어요.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이